예, 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넷째 주마다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어내는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을 하면 이 관계가 왜 이렇게밖에 일어날 수 없는지 그런 구조적인 역학관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쉬는 시간에 조용히 오셔서 이제 은밀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엄마하고 관계에서 이제 교육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은밀한 질문 제가 받은 거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냥 나이만 먹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딸들에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딸들을 괴롭힌다는 인식은 없죠. 딸을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딸들이 미칠 지경이고, 이제 이 집에는 이제 30대, 40대 딸 셋이 있습니다. 이 딸들의 공통점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요. 저한테 물어본 거는 좀 몇 가지인데요. 이때 이제 어쨌든 모계 쪽 작업을 했어요. 모계 쪽 작업을 했는데 이제 모계 쪽에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살한 가족도 많고, 근데 이 자살한 가족이 지금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의 이제 자녀 세대, 여기에 이제 세 자매가 있는 거죠. 이종 사촌이죠. 이종 사촌에 이제 자살한, 이종 사촌이 자살한 거죠. 근데 이 5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이제 이분들이 이제 30대에서 40대 세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동도 있고, 너무 일상생활에서 긴장이 높고 인간관계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일은 겨우겨우 하는데 이제 취업을 해서 그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그냥 알바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내요. 근데 자기가 얼마든지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데, 관계에서 이제 긴장이 높고 그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어렵고, 연애를 원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대하면서 같이 이제 접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쌀쌀맞게 굴고 틱틱거리고 인상 쓰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 떨어져서 이제 빨빨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패턴들이 세 자매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은 한창 연애할 때잖아요. 그래서 옷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 그래서 이제 데이트라도 이제 하려고, 아니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모임에 가게 됐을 때 이제 예쁜 옷을 입고 나갔대요. 엄마가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면서 너 누구한테 꼬리 치려고 그러냐? 세상에, 그걸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 언제 샀어? 저축을 해야지. 넌 벌어서 전부 옷만 사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자매가 이제 옷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데, 향수를 뿌리면 엄마가 엄청 싫어한대요. 누구 홀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는
아주 훌륭한 사위를 얻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데이트를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예쁘게 좀 꽃단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딴지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니 멋있는 사위, 좋은 사위를 원하면서 연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그 자매는 이제 굉장히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액세서리를 보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방에 넣어서 갖고 와서 밖에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사방사방한 원피스로 갈아서 입고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나이 때 예쁜 옷 입고 이 옷 어때 이렇게 서로 피드백 받고, 야 그 치마는 너무 짧은 것 같아 좀 긴 거 입어, 이 자켓에는 이런 치마가 어울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매들끼리도 나눌 수가 없대요. 엄마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가장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하는 그런 말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누구한테 얻었다고 하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럼 이거 대학 선배가 작아서 나 줬어 이렇게 얘기해라.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우리가 부모처럼 사는 그 배경에는 도덕적 집단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불안해 하잖아요.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선배한테 얻어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닌데, 이게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피해받지 않으면서 서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한 규범이잖아요, 규범. 근데 누구도 해치지 않는데 내가 예쁜 옷을 사 입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 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선배가 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볍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덕적 집단 양심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이런 걸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볍게 거짓말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는 엄마의 그 원가족에게서 배운 삶의 질서, 생활 양식대로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원가족의 생활 양식대로 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관계를 할 때 엄마의 집단 양심에 의해서, 엄마가 가진 생활 양식에 의해서 관계를 해야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요. 근데 이 방식을 아버지한테 가서 하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요. 아버지의 그 집단 양심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할 때는 아버지한테 맞게 관계를 하고, 엄마한테 관계할 때는 엄마한테 맞게 관계를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지혜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할 때, 아버지하고 관계할 때 이런 노하우들을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어렵고 뭔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면서 내가 막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마치 더 잘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해소가 된다. 그랬을 때 관계에서 어려움이 좀 풀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 관념 안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활 양식을 판단평가하면서 저러면 안 돼, 그럼 바로 제외죠. 그 사람이 가진 그런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실은 같이 이제 성장의 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재회가 많으면 그런 기회들을 놓치죠. 그래서 그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쨌든 오히려 재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엄마의 이 도덕적 집단 양식, 엄마 이제 모계 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예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매들의 모계 쪽은 예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쁜 옷 입으면 안 돼. 착한 딸내미들은 수더분한 옷을 입어야 돼. 그냥 눈에 띄지 않고 그 멋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멋을 부리면. 근데 이 자매는 멋 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타고난 기질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엄마하고 관계에서. 거기에 맞게 엄마를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엄마 트라우마 생존자거든요. 이 집엔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엄마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엄마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나는 예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지혜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엄마한테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그 문턱에 걸려서 엄마하고 계속 갈등을 할 거냐. 그건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인기에 발달이 잘 안 된 거죠. 성인 발달이 잘 안 됐으니까 딸의 어떤 20, 30대 성인기의 여성들이 갖는 그런 욕구라든지 그 시기에 이제 많은 연애들을 하면서 남녀 관계를 학습을 할 기회들을 만든다든지 그 남녀 관계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관계는 실제로 관계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엄마 이슈 때문에 딸까지 어렵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딸은 남녀 관계에서 성공적인 어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좀 잘 배워서 결혼 이후에는 그런 이제 부부관계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부부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부모가 도와야 되는데 부모가 그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면 자녀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주지 못하죠. 오히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엄마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딸의 남녀관계를 배우는 그 시기에 그것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멋진 사위를 데려오래요. 멋진 사위를 얻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좀 아픈 엄마들 발달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냥 나이만 먹고 그 옛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성인기 자녀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 다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실제로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 나하고 맞지 않은 엄마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지금 화면에 포스터 보이지요? 풀고 싶은 관계가 있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드신 분들, 여기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작업이라서 내적으로 단단해지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해서 보시고 신청서 남겨주세요. 구독과 고맙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눌러주세요.